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조세입니다. 우리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가보개혁 그 이상일까요? 이제 정말 무슨 대책이 나올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연 30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것을 종식시킬 만한 역대급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가히 의문입니다. 정 총리께서 또한 SNS에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이어 더욱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군 또 공격하는 것인가요? 이미 LH 사태로 인한 민심 위반이 일어났고,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그동안 정권에 대한 분노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표현을 하실 예정인 거죠. 현 정권 4년 동안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관료들은 그동안 아파트를 빵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전국의 집값은 폭등을 해왔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주택 건설 시장은 파리바게트가 아니었구나 라는 점을 너무나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의 부동산 대책을 의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여운을 남긴 것이 현 정권 5년차에 제가 마지막으로 든 감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전셋값은 주춤, 강남은 45주 만에 하락, 송파구 전셋가 50주 만에 내려 전국 매매가는 상승폭 확대. 폭랑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문구입니다. 그들은 오직 뉴스에서 하락이라는 단어만 찾고 있으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뉴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객관적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강남은 45주 만에 하락, 송파구 전셋값도 50주 만에 내려, 이렇게 몇십 주 만에 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남은 45주 동안 전셋값이 내리 상승했다는 의미이고요, 송파구는 50주 동안 전셋값이 끝도 없이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미친 상승이 일어났지만 결국 학군지 수요가 가장 몰리는 겨울철이 끝나고 벚꽃이 피는 완연한 봄에 접어들자 드디어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시작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팩트 말이죠, 팩트. 이렇게 서울에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사철이 되면 또다시 상승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된다면 당첨된 사람들은 서울에서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은 또다시 시가 마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새로운 서울시장이 파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면 막대한 이주 수요로 인해 전세값은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지표 서울은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가 0.06%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고요. 유지됐더라도 상승 중인데 마치 하락론자들은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호도하고 있고, 공급 대책 기대감, 세 부담,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노도강 등 일부 지역, 중저가 등에서 상승하며 오름폭이 유지했다며 애써 한국부동산원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도강뿐만 아니라 양천구, 동작구 모두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지방은 어떨까요? 오름폭 유지된 서울 아파트값, 인천, 경기 상승폭 업. 인천은 이번 주 매매가가 0.46% 오르면서 지난주 0.36%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0.85% 올랐는데 월판선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청학, 연수, 동춘동 위주로 상승했고, 0.54%가 오른 중구는 제3연륙교 교통 호재가 있는 운남, 중산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냥 인천은 다 상승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천은 내년도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송도는 가격 방어적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외 인천 내륙은 가격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 없는 단순 갭 투자라면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역시 0.38% 상승으로 지난주 대비 0.01% 더 상승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교통계획을 확충하겠다고 발표가 이어졌으니 시흥시는 1.09% 상승을 하였고, 안산,
의왕, 부천, 군포 역시 동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던 지역들까지, 아니 소폭만 상승했던 지역까지 2021년에 접어들면서 혹시나 다주택자나 법인의 급급 매물이 나온다면 취득세 8% 내도 급매물 수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겁이 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투자자의 자금이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 남부권에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양도세 공제할 때 대략 40% 정도 공제되게 됩니다. 이걸 노린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 남부권에는 공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앞뒤 재지도 않고 깜빡이 넣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점, 주식과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돈도 엄청나다는 점, 이제는 우리가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초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1,000원이 가장 비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쩌면 내일이면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할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월급만 받아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단군 일에 월급쟁이가 가장 살기 어려운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락이 여러분,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세종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금리 폭등, 경제 폭락, 바젤3 도입 이런 지표를 제시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 상당히 바쁘다는 말이고 현금이 손에 있으면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50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환호를 외칠 것인가요? 그리고 또 폭락이들은 더 폭락한다고 할 테니 최측근 여러분들은 그때가 돼도 집을 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폭락이 친위부대 여러분, 나치처럼 폭락이를 추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 대리 만족, 셀프 만족, 변화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